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동해병기 법안 추진을 위한 노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위한 알바니 주의회 방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는 뉴욕주 하원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올해는 장애물은 없다, 있으면 뛰어넘는다는 각오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동해병기 법안 통과 계획을 위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전 플러싱 189 중학교에서 모임을 가진 최윤희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 및 협회 관계자들은 올해 동해병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뉴욕주 알바니 주의회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윤희 회장은 작년에는 상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하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상원 교육위원 멤버들을 직접 만나 동해병기 법안을 강하게 어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에 뉴욕주 상원에서 그 압도적인 숫자로 우리가 통과를 됐는데 하원에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애물은 없다,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자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4월 28일 날 가가지고 그날 상원 하원의 교육위원회 멤버를 전부 다 만나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것을 로비하기로 했습니다. 최윤희 회장, 김광석 뉴욕 한인봉사센터 회장,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등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위해 모인 50여 명의 뉴욕주 교육위원회 멤버들은 오는 28일 단체로 알바니 주의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편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오는 5월 14일 개최되는 제24회 스승의 날 행사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들은 선생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성공적인 자녀교육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며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댄스 콘테스트 및 난타 등의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뉴욕 한인회 사태. 이제는 미국 주류 언론 뉴욕타임즈도 한인회 사태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한인 사회의 국제적 망신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0일 일간지 24면 전면에 걸쳐 자물쇠와 지도자를 교체하려는 뉴욕 한인회 침입이라는 제목으로 뉴욕 한인회 공방전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정상화위원회의 강제 진입을 쿠데타라고 표현하며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고리를 부수고 진입하는 과정부터 정상위의 향후 일정, 그리고 뉴욕 한인회의 역사까지 선거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과거 한국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삶의 지표 역할을 했던 뉴욕 한인회가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는 주요 행사만 신경 쓰는 단체로 전락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 한인들은 한국에서 오는 주요 인사들을 접대하고 인맥을 쌓기 위해 뉴욕 한인회장이 되려 한다며 무료 봉사직을 차지하기 위해 공탁금 10만 달러를 포함 매 선거에서 수백만 달러를 소비하는 한인사회의 선거 문화를 지적했습니다. 미국 최대 일간지 중 하나인 뉴욕타임즈가 뉴욕 한인회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친 만큼 일부 한인들 사이에선 뉴욕 한인회로 인해 한인사회가 국제적 망신을 당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저번 주 금요일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의 신고로 뉴욕 한인회관에서 강제 퇴거 조치된 정상위 측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한인회관을 다시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016년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2일 선거 캠프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대선 출마를 알리는 2분 19초짜리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힐러리 전 장관은 미국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싸워왔지만 아직은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실정이라면서 평범한 국민들의 챔피언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어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히고 자신의 여정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대해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파나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린턴 전 장관은 2008년 예비선거 때 가공할 만한 후보였고 본선 때는 자신의 위대한 지지자였으며 대선 승리 후에는 탁월한 국무장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전문직 취업비자 접수에는 23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쇄도했습니다. 추첨 경쟁률이 3대 1에 달했는데요. 당첨 여부는 늦어도 이달 말에는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7일 마감된 2015-16 회계연도 H-1B 비자 사전 접수 결과 약 23만 3천 건의 신청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단 석사용과 학사용 신청서의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총 8만 5천 개의 연간 석사 쿼터를 감안하면 올해 경쟁률은 2.74대 1이지만 싱가포르와 칠레에 배정된 6,800개를 고려하면 실제 경쟁률은 2.98대 1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2만 개의 석사용 쿼터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서가 함께 추첨 대상이 되는 학사용 쿼터 경쟁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13일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고 심사 대상 신청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첨 직후부터 탈락한 신청서를 수수료와 함께 반송하기 시작해 당첨 여부는 늦어도 4월 하순에는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수수료 체크가 은행에서 빠져나갔다면 일단 추첨에서 당첨돼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를 겨냥한 피싱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코리안넷을 사칭한 해당 사이트를 적발하고 차단 조치했는데요. 유사 사이트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10일 재단이 운영하는 재외동포 포털 사이트 코리안넷을 사칭하는 피싱 사이트를 적발하고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포재단은 현재 재외동포재단 장학사업 등을 가장한 피싱 사이트를 연결하는 이메일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면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며 보안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싱 사이트는 주소뿐 아니라 화면 구성의 문구나 디자인 등이 실제 사이트와 매우 흡사하게 제작돼 있어 구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포재단은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접속했을 경우 www.korean.net인지 확인하고 아닐 경우에는 절대 로그인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재단은 또 경찰청의 파밍 방지 프로그램인 파밍캅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을 앞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단체들은 오는 28일과 29일 연방의사당 앞에서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워싱턴 한인연합회와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원회 등 한인단체들은 오는 28일과 29일 의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기로 하고 관련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아베 총리 규탄대회 준비위원회는 취지문을 통해 아베 일본 총리가 전후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전쟁 범죄를 사과하기보다는 새로운 세계 질서 개편에 편승해서 과거사를 부정하고 면죄부를 받으려는 술책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솔직한 자기 반성과 사죄를 바라는 워싱턴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8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9일엔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들은 양일간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각각 규탄대회를 갖습니다. 규탄대회엔 6.25 참전유공자회, 제양군인회, 워싱턴 한인연합회, 시민참여센터 등 최소 3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에서 BYOB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YOB 적용 시간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 조정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펠팍 정부는 14일 크리스 정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BYOB 민관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위원회에는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과 프랭크 다나유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어 주류면허 사업자 측 대표자 2명과 BYOB 측 대표자 2명이 추가되면 모두 7명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필팍은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BYOB 허용 시간을 자정까지로 두고 있지만 시의회는 이를 일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2시,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3시로 변경하려다가 주류 면허 사업자 등의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허용 시간이 연장될 경우 BYOB 업소들은 매출 상승 효과가 기대되지만 주류 면허를 소지한 식당은 반대의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양측의 첨예한 대립에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류 면허 사업자들은 기존 조례를 바꾸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새 조례는 BYOB 업주들에게만 유리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표준시험의 대규모 거부 사태가 현실이 됐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들까지 동참하면서 전체 시험 대상 가운데 약 4분의 1이 거부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부터 3학년에서 8학년을 대상으로 표준시험이 시작됐지만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일부 학교에서는 시험 거부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맨하튼 로어이스트 사이드의 인스티튜트 포 콜라보레이션 에듀케이션 중고등학교에서는 시험 대상자 가운데 85%가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또 브루클린의 뉴스쿨에서는 무려 95%가 시험을 치르지 않았고 PS 321에서는 재학생의 약 35%가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락빌센터 학군에서도 약 60%의 학생이 시험을 거부했고 이와 같은 집단 시험 거부 현상은 주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일까지는 영어 시험, 22일부터 24일에는 수학 시험이 치러지는데 시험 대상 학생 110만 명 가운데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25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우는 시험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시험 거부 움직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한국 여권 파워에 대한 기사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한국 여권의 힘이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세계 속에 한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건 그만큼 한국으로 향하는 시선들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속에서 어떤 이미지일까요? 올해 들어 대한항공의 오너 횡포, 한인회 분열 등 부정적인 기사가 미 주류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요. 이제 경제나 인터넷 강국 등의 겉모습보다는 인권과 사회 문제 등 내실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